안녕하십니까. 대구 야구장 건립공사 교통영향평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로는 서론, 교통환경조사 분석,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사업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 대책 순서대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사업지구의 위치는 행정구역상 대구광역시 수성구 연호동 184-3번지 일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로는 대구시청으로부터 약 8km의 지점, 그리고 대구 스타디움으로부터 약 1.3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북측의 달구벌대로 및 도시철도 2호선 대공원역과 접하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지역지구는 자연녹지 지역이고 주 용도는 체육시설입니다. 즉 야구장입니다. 야구장 안에 이제 문화 및 잡화시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등이 접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 연면적과 대지 면적을 통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은 건축 면적 중 지상 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 건폐율은 건축 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을 하여 구하면 됩니다. 이 식을 적용하여 구하면은 이제 건폐율은 15.62%, 그리고 용적률은 약 23%가 나옵니다. 보고서에는 20.49%라고 이제 잘못 나와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연녹지 지역은 용적률이 100% 이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용도별 토지 이용은 채용용지 32,255제곱미터 약 2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차장 21,432제곱미터 14.1%, 공원 75,535제곱미터 49.8%로 이제 공원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토지 이용 계획 내역은 이제 이 표와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 계획입니다. 본 사업 지구의 건축 계획을 살펴보면 제가 따로 PPT에는 넣지 않았지만 선수시설, 관람객 편의시설, 경기 운영시설, 유지관리시설, 공용시설 및 주차장으로 구분이 되고, 건축 규모로는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으로 계획을 하였으며 수용 인원은 고정석 24,331석, 그리고 비고정석을 포함하면 29,178석, 그리고 콩코스 3열 입석 배차 시 31,107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계획입니다. 사업지구의 주차장 계획은 동측 주차장, 남측 주차장, 지하 주차장, 선수 주차장으로 총 4개소로 계획을 하였으며, 각 주차장별 차량 진행에 방해가 되는 불합리한 주차구획, 재배치 및 추가 확보 등을 고려하여서 최종적으로 1097대, 확장형 333대, 경영 84대, 장애인 구역 34대, 그리고 버스 8대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확보율을 구한 과정을 보면 야구장 구분별로 계획 대수 나누기 법정 대수를 하면은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표에 나타난 이제 377%라는 것은 제가 계산 과정에서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375.7%인데 377%로 약간의 오차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조사 분석입니다. 교통환경조사는 교통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과정으로 토지 이용 계획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 활동에 적합한 종합적인 교통 현황 조사가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지구 주변 가로망을 살펴보면 북측의 사업지구가 접하여 달구벌대로가 대구 도심 방면과 경산 방면을 동서방향으로 연결하는 간선도로의 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남측 유니버사이드로는 경산 옥산지구와 대구 광역시 간선도로인 4차 순환선 일부 구간인 범안로와 연결하는 간선도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 동측의 월드컵로는 달구벌대로, 광역교토망인 신대구 부산 간 고속도로, 그리고 유니버사이드로를 연결하는 보조 간선도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지구 서측인
대구시 간선도로인 4차 순환선의 일부 구간인 범안로는 법물방면과 안심방면을 연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지구 서측의 주 접근로인 세계육상로는 다들 대구 야구장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이름으로는 야구 전설로라고 해서 이제 라이온즈 파크를 들어가기 위한 진입도로입니다. 교차로 기하구조 및 신호 운영체계 현황입니다. 본 분석에서는 사업 시행 시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공간적인 범위 내에서 교차로 중 5개소를 분석 대상 교차로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자료가 따로 없어 이제 보고서를 찾아서 제가 사진을 찍어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좀 생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범안로가 교차하는 연호 내거리의 경우 평일 및 일요일에 신호 현시 5현시 그리고 주기는 170초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업지구와 인접해 있으며 달구벌대로와 월드컵로가 교차하는 월드컵 상거리의 경우 평일 및 일요일에 신호 현시 3현시 그리고 주기는 170초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업지구 남동 측의 경기장 내거리는 평일 및 일요일에는 신호현시 4현시 그리고 주기는 역시 170초로 조사되었습니다. 유니버시아드로 상의 4곳 지하차도의 경우에는 남북 방향 비보호 좌회전을 운영을 하고 있고 평일 및 일요일에는 신호현시 4현시 신호주기 170초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범안로와 유니버시아드로가 교차하는 범안 삼거리는 평일 및 일요일에는 각각 신호주기 3현시 그리고 주기는 170초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사업지구 주변 가로 첨도시 평일 18시에서 19시 가로 교통량을 살펴보면 사업지구와 접하는 달구벌대로상의 연호 내거리에서 월드컵 3거리의 구간의 양방향 교통량은 1868대로 조사되었으며 사업지구 동측 월드컵로 상의 월드컵 3거리에서 경기장 내거리 구간의 양방향 교통량은 1597대, 유니버시아드로 상의 경기장 내거리에서 4곳 지하차도 구간의 양방향 교통량은 503대, 4곳 지하차도에서 범안 삼거리의 구간의 교통량은 1767대로 조사되었습니다. 일요일 주변 가로 첨도시 17시 18시의 가로 교통량을 살펴보면 사업지구와 접하는 달구벌대로 상의 연호 내거리에서 월드컵 3거리 구간의 양방향 교통량은 1865대, 유니버시아드로 상의 경기장 내거리에서 4곳 지하차도 구간의 양방향 교통량은 685대, 4곳 지하차도에서 범안 삼거리 구간의 교통량은 1763대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지구 주변 가로 첨도시 평일 18시에서 19시 교통량 현황을 살펴보면 달구벌대로 상의 연호 내거리는 7,061대로 가장 많이 조사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차로 교통량 현황을 살펴보면은 이제 17시, 18시에도 이제 살펴보면 역시 연호 내거리가 6,402대로 가장 많은 교통량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차로 서비스 수준 분석입니다. 신호교차로의 용량 및 서비스 수준 분석 목적은 각 현시의 임계차로군의 교통량비를 이용하여서 교차로의 V-C, 즉 임계 V-C의 비를 구하거나 아니면은 모든 차로군의 이제 V-C의 비를 이용을 하여서 교차로 전체 차량당 평균 제어 지체를 구하여 서비스 수준을 판단을 하고 모든 차로군의 교통량비를 적용하여 적절한 현시 방법과 적정 신호 시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은 가장 많은 이제 통행량이 가장 많은 연호 내거리에서 지체가 가장 크고 이제 서비스 수준도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말 역시 연호 내거리에서 제어 지체가 가장 크고 그리고 서비스 수준이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지구 주변에 대중교통 정정하겠습니다. 간선도로의 서비스 수준 분석입니다.
도로의 서비스 수준을 나타내는 효과 척도로는 이제 평균 통행 속도를 사용을 하고, 간선도로 구간의 평균 통행 속도는 순행 시간과 교차로 접근 지체 및 구간 거리를 이용하여서 구하면 됩니다. 표를 보시면은 모든 구간에서 서비스 수준이 원활하게 나왔지만 유니버시아드로 경기장 내거리에서 네 곳 지하차도로 향하는 구간만 서비스 수준이 1을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말 역시도 이 구간만 이제 서비스 수준이 2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지구 주변의 대중교통 현황으로는 사업지구의 북측에 접하는 달구벌대로의 유니버시아드로 상의 간선 노선이 운행을 하고 있으며, 버스 정류장은 사업지구의 북측에 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업지구와 접한 달구벌대로 상에는 지하철 2호선이 운행을 하고 있으며, 사업지구에 접하여 대공원역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버스 서비스 수준 분석 기준입니다. 본 분석에서는 대중교통 수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버스에 국한을 하고, 가장 대표적인 도시형 버스와 좌석 버스를 포함한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용량 산정 및 서비스 수준 분석을 제시하였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주말과 평일 모두 좋은 서비스 수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행교통입니다. 보행자 시설은 자동차의 통행이 배제된 상태에서 보행자만이 통행을 위한 시설로, 보행자 도로, 신호횡단보도, 계단, 대기 공간으로 구분되며, 보행자가 이용하는 시설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르며, 이에 따른 서비스 수준도 시설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보행자 도로이기 때문에 이제 보행교통료율을 기준으로 서비스 수준을 산정을 하였습니다. 보행교통량 조사는 사업지구와 인접한 달구벌대로 2개소, 이렇게 2개를 선정을 하였으며, 조사 지점별로 보행통행량 현황을 살펴보면 평일의 경우 이제 3인에서 37인이 통행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일요일의 경우 3인에서 49인이 통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보행 서비스 수준 분석 결과를 보면은 평일 18시에서 19시에 첨두 보행자 교통량이 15분 기준으로 하였을 때 17인에서 12인 수준이며, 보행 교통료율은 1로 나타나여 서비스 수준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A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주말 역시 A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통행입니다. 자전거 통행은 이렇게 표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통행이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분석 결과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여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변 지역 토지 이용 현황입니다. 사업지구가 위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삼덕동 1호는 수성 대생활권에서 고산 중생활권에 속해 있으며, 기능으로는 교육기능, 문화기능, 체육기능, 첨단 생명산업기능, 주거기능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자연녹지지역, 공원지역, 개발제한구역, 체육공원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주 용도로는 체육시설, 즉 야구장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변지역 개발계획입니다. 공간적 범위 내의 교통역량 분석, 개선 대책을 득하였거나 사업지구 주변 교통여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계획으로는 수성구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 취락, 우선 해제 제1종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그리고 대구 대공원 조성 사업, 그리고 육상진흥센터 건립, 그리고 유대외 스포츠센터 건립, 수성의료지구 개발 등 다수의 사업이 공사 진행 및 계획 중으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변지역 교통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사업지구 주변 교통여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교통시설 설치 계획으로는 대구 세계 육상로 건설, 4차 순환도로 상인에서 본물간으로 가는 건설, 그리고 금호 강변도로 건설, 그리고 경부선 남편에서 대구 달구벌대로 간
도로건설, 그리고 고산 3동 사무소에서 대구 북평 간 도로건설, 그리고 대구 대공원 진입로 건설 등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의 장래 교통 수요 예측입니다. 교통 수요 예측 방법으로는 대상 사업의 영향 정도에 따라 다들 아시는 전통적인 4단계 수요 추정법과 교통축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4단계 수요 추정법은 통행 발생, 통행 분포, 수단 분담, 통행 배분 과정을 단계별로 수행하는 방법으로 교통 영향권을 설정을 하여서 교통 지구별 토지 이용과 통행 발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장래 교통 수요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교통축 분석 방법은 대상 사업의 규모 및 영향 범위가 한정적인 소규모 사업에 타당성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대상 교통축을 중심으로 기존 교통량을 4개월적으로 분석을 하고 별도의 전환 및 유발 교통량을 산출을 하여 추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본 분석에서는 사업지구의 개발로 인하여 교통체계의 변화와 도시 이용권 실태의 변화가 예상이 되므로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래 인구 및 자동차 등록 대수 전망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은 이제 연평균 증가율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여기 나오는 요 계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예로 들어 계산을 하면은 2724820 나누기 2487746을 나눈 다음에 제곱근의 분모에 2020-2011을 한 후에 이제 다시 1을 빼주면은 이렇게 1.14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밑에 여기 자동차 등록 대수 연평균 증가율 역시 똑같은 과정으로 구해주시면 되고 1000인당 보유 대수는 여기 예를 들면은 이제 자동차 등록 대수 나누기 인구를 한 뒤에 이제 다시 1000을 곱하면은 이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일 총 통행량을 보면은 목적별 통행 증가율은 위에 연평균 증가율과 똑같이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1인당 목적 통행 증가율은 1인당 목적 통행은 목적 통행을 인구수로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환승비라는 것은 제가 따로 적진 않았지만 수단 나누기 목적을 하면은 나오는 값입니다. 다음은 장래 통행 목적별 통행량 예측입니다. 목적별 통행량은 연평균 0.88의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고 장기년도 목표 2020년에는 7015 546 통행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증가율은 이전에 했던 식과 똑같이 적용하여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단 통행량 예측인데 이것도 이제 증가율은 0.87로 예상이 되었고 2020년에는 722, 3203 통행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단별 분담률은 이제 지하철의 분담률은 이제 증가를 하였지만 다른 교통수단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대구 야구장 바로 앞에 대공원역이라는 지하철도가 이제 생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업 미시행 시 가로 서비스 수준 분석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사업 미시행 시의 전반적인 교차로 수준은 자연 증가 및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평균 제어 지체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기 2016년에 범안 삼거리에 여기 차량당 제어 지체가 226.9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서비스 수준이 F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 시행 시 수요 예측입니다. 본 분석에서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교통 수요를 예측을 하여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에 미치는 교통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종합적인 교통환경 개선 대책의 근거가 되는 분석입니다. 교통 예측을 위한 교통유발 원단위는 당해 지역에 있는 동일 용도나 유사 규모의 시설물에 대한
한 개 이상의 실측 자료와 2개 이상의 관련 자료 또는 3개 이상의 기존 시설에 대한 실측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유사 정도 여부 판단, 분석을 통하여 유사 시설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정한 이제 유사 시설의 시간대별 유출입 분포비를 보았을 때 야구장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제 상근 인구와 이용 인구 둘 다 경기 1시간 전 그리고 시작까지 그리고 경기 종료 1시간까지 통행이 이제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사 시설 이용자들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상근 인구와 이용 인구 둘 다 승용차와 지하철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값을 계산하는 과정은 이제 상근 인구와 이용 인구 즉 총 이제 진입 인구와 수단별 총합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 보고서를 확인하였을 때 시간대별로 나와 있지 않고 통행이 집중된 시간만 나와 있어서 따로 계산 과정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사시설 평균 제차 인원입니다. 이건 역시도 이제 차량 유출입 특성과 사람의 유출입 특성으로 이제 계산 과정을 구할 수 있는데 이건 역시 특정 시간만 나와 있어서 따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상근 인구 원단위 산정입니다. 원단위 산정 과정은 위의 표와 같이 계산하면 되는데 상근 인구 나누기 수용 인구를 1000으로 나눈 것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53 나누기 이제 만을 1000으로 나눈 것을 계산하면은 이렇게 5.3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적용치는 여기 이 표와 같이 이제 수용 인구를 원단위와 곱한 뒤에 이제 전체 수용 인구로 나누면은 여기 이렇게 계산 과정을 통하여 5.67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은 이용인구 원단위 산정입니다. 이것도 이 전과 똑같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다른 점은 이제 여기서는 원단위 산정을 할 때 여기 평균 관람객 수를 이용을 하여서 구하면 됩니다. 다음은 사업지구 1일 총 활동인구입니다. 기준은 2012년을 기준으로 원단위는 아까 전과 이제 똑같이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예측 과정에서는 상근 인구는 2012년 현황 대비 목표 연도의 활동 인구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예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 인구는 연평균 증가율 0.88이라는 0.88을 적용을 하여서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균 관중 입장 시 2016년도 이용 인구는 위의 표처럼 이제 0.88이라는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18,588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이제 원단위를 계산하면 637.04 그리고 2020년을 또 이렇게 똑같이 구하면은 19,250 그리고 659.76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최대 관중 입장시를 계산을 할 때는 어차피 수용석이 이제 29,178석이므로 이제 최대 관중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몇 년 후라도 똑같은 인구와 원단위 값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간대별 유출입입니다. 이 과정은 도시 내에서 심각한 지체나 정체는 하루 전 시간대에 걸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업 시행으로 인한 1일 총 통행량에 대한 첨두시 집중률을 파악을 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의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시간대별 유출입 분포 예측은 상당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표를 보시면은 상근 인구이기 때문에 이제 출근 시간이 7시부터 9시는 유입 분포비가 높고 퇴근 시간인 18시부터 20시에는 유출비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시 이후에도 이렇게 유출비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경기가 야간까지 이루어지고 경기가 끝나고 퇴근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인구입니다. 이용인구 같은 경우에는
뭐 야구를 이제 보러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경기 시작 전 한두 시간 전과 이제 경기 종료 후 1시간 후에 통행의 유입과 유출이 이제 집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정 시간대에 통행이 집중이 됨으로써 교통 혼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장내 교통수단별 통행 발생량 예측입니다. 이 표와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를 예상한 것인데 상근 인구와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 지하철, 대중보행에 집중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용 인구와 같은 경우에는 상근 인구와 같이 승용차, 지하철, 대중보행에 역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사업지 위치가 접근성이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와 지하철보다 대중보행이 더 많다는 점도 특이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020년 교통수단별 통행 발생량을 예측한 표인데 2016년도와 똑같이 상근 인구와 이용 인구 모두 이제 승용차, 지하철, 대중보행에 집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6년과 다른 점은 2016년에는 대중보행이 많았지만은 2020년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첨두시 발생 교통량입니다. 첨두일은 일주일 중 당해 시설의 유발 교통량이 가장 많은 날을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의 유발 교통량과 조사된 가로 및 교차로의 교통량을 합산한 결과 가장 많은 날로 이제 선정을 합니다. 즉 이 표에 따르면은 사업지구의 평가 첨두시는 사업지구의 주변 가로 첨두시인 18시에서 19시와 경기 시작 직전 이제 1시간을 첨두시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 시행 시 교차로 서비스 수준 분석입니다. 위에 표를 비교를 해봤을 때 2016년과 2020년 모두 범한 삼거리에서 이제 서비스 수준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범한 삼거리의 경우에는 이제 사업 지구를 진입하기 전에 이제 도로이기 때문에 차의 제어 지체가 이제 높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차 수요 예측입니다. 주차 수요 예측은 사업 시행에 따른 장래 주차 수요를 추정을 하고 이에 대한 주차 시설 공급의 적정성을 분석을 하여 대책을 수립하므로 이제 주차 문제 발생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은 이제 설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지구는 이제 체육시설 중 야구장에 속하므로 야구장의 법정 주차 대수는 이제 100대당 1대를 설치를 해야 하므로 법정 주차 대수는 291.7대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주차 대수는 자동차 주차 대수의 10%를 설치해야 하므로 이제 30대를 설치를 하는 것이 이제 적정하다고 이제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은 주차 수요 예측입니다. 유사시설의 발생 원 단위를 구하는 과정은 여기 표를 보시면은 이와 똑같은 계산 과정으로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주차 대수 나누기 좌석수를 이제 1000을 나눈 것을 이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중 평균치는 이제 유사시설 전체 좌석수 곱하기 발생 원 단위를 하고 이제 그것을 유사시설의 전체 좌석수로 다시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표를 보시면은 이곳에서는 이제 원단위의 연평균 증가율은 0.99로 생각을 하여서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 수요는 이제 시설 면적 곱하기 원단위 하고 나누기 1000을 해주면은 이러한 값이 나옵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 대책입니다. 사업 시행 전후로 이제 교차로 교통량의 변화를 예측한 결과 장기 목표년도 주변 가로 첨두시를 기준으로 평균 관중 입장 시에는 달구벌대로 상해 대공원역 삼거리가 1011대로 이제 가장 많은 교통량 증가를 보이고 있고 최대 관중 입장 시에는 경기장 내거리와 대공원역 삼거리가 1484대 그리고 1392대로 가장 많은 교통량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사업 시행 전 교차로 서비스 수준을 분석한 표입니다.
장기 목표 년도 주변 가로 첨두 시 평균 관중 입장 시에는 대공원역 삼거리, 네 곳 지하차도, 최대 관중 입장 시 대공원역 삼거리, 네 곳 지하차도로 비교적 양호한 소통 상태를 이제 나타내고 있으며, 그 외 교차로에서는 이제 서비스 수준이 이렇게 F에서 FF까지 다소 악화된 소통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사업 미시행 시부터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에 영향으로 분석 대상의 주변 교차로 대부분 과포화 상태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다소 악화된 소통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구 경기가 진행될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주변 교차로가 혼잡할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는 사업지구 외부 교차로 신호 운영안을 이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신호 교차로의 신호 주기 최적화를 통해서 사업지구 주변 지역 교통 여건 및 특성에 적합한 과로 및 소통 수준 제고 방안을 강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지구 도로변 진출 입구에 이제 4개소 설치를 하였습니다. 달구벌 대로에 하나, 이제 3개 육상로에 3개 이렇게 설치를 하였는데, 달구벌 대로의 진출입로는 이제 단순 유출입으로 이제 우회전 합류만 허용을 하였고, 이제 3개 육상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이제 9번과 10번의 경우에는 단순 유출입과 우회전 합류만 허용을 하였고, 여기 7번은 이제 신호교차로로 이제 전방향 교차를 허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발생 교통량의 원활한 처리와 소통 증진을 위해 사업지구의 외부 그리고 진출입 동선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진입도로인 3개 육상로의 개설 계획을 이제 반영을 하여 폭은 25에서 70m 그리고 길이는 980m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 육상로에 접속되는 이제 진출입구는 가감속 완화 차로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폭원은 3.75에서 4.5 그리고 연장은 30에서 90m로 설치를 하였고, 달구벌대로 역시 가감속 완화 차로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폭원은 4m 그리고 연장은 60에서 160m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사업지구 외부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대책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사업지구 내부에 관한 것입니다. 사업지구 차량의 진출입구는 이제 북측에 달구벌대로와 접속되는 동측 주차장, 서측에 3개 육상로와 접속되는 남측 주차장, 그리고 야구장 삼거리와 지하 주차장, 선수 주차장 이렇게 총 4개소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표를 보시면 원활한 교통 처리를 위한 진출입구의 수의 위치는 기존 설치 지점이 이제 적당한 것으로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에 따르면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는 이제 4개소의 진입부 대기 행렬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장기 목표 년도 주변 가로 첨두 시에는 대기 차량 대수가 한 대에서 7대로 분석되었고, 북측의 달구벌대로 및 서측의 3개 육상로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적은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 대책으로는 사업지구 내부의 이제 진출입로의 위계 및 기능별 특성을 고려를 하여 차로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남측 주차 진출입로는 폭 10에서 16m로 하고 2차로로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동측 주차장은 진출입로 폭 11m로 하고 2차로 운영 계획으로 하였고, 그리고 지하 주차장은 폭 8.3m 2차로, 그리고 선수 주차장은 폭 8.5m 그리고 2차로로 운영을 하도록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방안으로는 이제 사업지구 내부 도로의 차선 구획 및 차로를 지정을 하고, 이제 진출입로의 회전 반경을 확보하고, 도로 모퉁이의 길이 정리를 하여 시거 확보에 이제 안전성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및 보행 자전거입니다. 현재 사업지구 주변에는 대중교통 시설의 설치 현황을 보면은 북측 달구벌대로 상에는 사업지구가 접하여서 버스 정류장 2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 도시철도 2호선인 이제 대공원역이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아주 뛰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 시립
미술관에서 관람객 편의를 위하여 대구 시립미술관 대구에서 대구 스타디움 대공원역 간의 셔틀버스를 이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사업 시행 시에 대중교통 발생량을 이제 예측한 표입니다. 표를 보시면 야구장이라는 특성상 지하철과 버스의 수요는 높지만 이제 택시 수요가 여기 보시면은 택시 수요가 이제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지구 및 기타 시설을 경유하는 통행자 및 타 지역에서 접근하는 통행자들을 위한 택시 편의 시설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는 밑에 표에 따라서 이제 이용자의 편의 및 타 대중교통 시설과 접근성을 이제 고려하여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해결 방안으로는 보행로를 정비를 하고 개선을 하고 이제 차량 동선과 보행 동선을 분리를 하고 차량 동선과 보행 동선 상충 지점에 대한 보행자 안전성을 확보를 하고 보행 동선 단절 지점에 대한 연계 방안을 구축하고 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 등 종합적인 이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주차 문제입니다. 현재 대구 야구장 부지 내 주차장 계획으로는 주차 수요를 이제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었습니다. 계획 주차 대수는 1097대지만 평균 관중 입장 시 2518대, 최대 관중 입장 시 3321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승용차 요일제 시행을 건의를 하고 사업지구 주변에 위치하는 기존의 이제 공공문화체육시설의 주차장과 이제 연계를 하여 주차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이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종합해 놓은 표인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